자, 알은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생과 생장 과정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발생이나 생장이나 모두 체세포 분열입니다. 알겠어요?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소화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소화는 돼서 열은 발생하는데 에너지 저장은 없다는 거예요. 호흡만 유일하게 에너지의 저장이 있죠. ATP 합성이 관여하니까. 그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얘들은 열은 발생하지만 우리 몸 밖에서도 생기는 경우죠. 이게 소화라는 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체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알았지? 그리고 뭐 생물의 특성 중에 적응과 진화의 예다 라고 했으니까 뭐 적합한 거는 맞는 말이겠죠. 됐죠? 다음에 3번은 없어요. 오, 에? 여기 틀리면 죽음이 달리네. 알았어. 이거 필수로 나오는 거야. 알겠냐? 야, 박테리아가 증식이야, 분열이야? 증식이다. 걔는 분열이는 아니야. 알았냐? 오. 이게 숙주가 원핵세포가 고리형 DNA 알았냐? 그리고 요런 모양이 있으면 숙주 DNA이고 얘들 건 요 안에 있어. 알겠지? 동그라미는 기억되었는데 체크를 섭번해서. 아, 그렇게 네가 얘기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자꾸 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가 원산을 자꾸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48로 얘기하고 있는데. 잘했어. 그래, 체킹을 잘 못했으니까 뭐. 4번은 좋아. 4번 오답률이 낮은 건데 그죠? 4번에 왜 4번을 잘못 찍었을까나? 야, 4번 틀린 친구들은 이해 안 가면 기침해봐. 아, 이해가는구나. 야, 탄저병 백신은 조작이지. 그러면 여기서 대조군이 누구냐? 백신을 맞지 않은 애잖아. 그치? 비교 대상군이니까. 그치? 그리고 종속이 뭔데? 효과잖아. 효과.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잖아. 이거는 틀리면 안 돼. 탕구원형이 잘 나오고 이거 구달아줌마 있지. 그거 잘 나와. 알겠어? 구달아줌마가 무슨 쪽 탕구야? 그런 거다. 알았지? 자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 5번도 오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야, 도덕적인 생각을 못해 이거? 아니 5번을 왜 틀렸을까나? 어? 왜 그랬지? 야, 뭐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자꾸 그렇다, 그지? 행택에도 다양한 범위에 해당된다, 알았니? 모든 거에 해당되는 게다. 이거는 이거 왜 틀렸냐, 애들. 정말 웃기는데, 이것들. 잠깐. 오답이 똑같아, 다. 애들이. 뭔가 안 니은을? 니은을 해당한다라고 한 거 아니야? 행택에는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당한다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응, 다 5번 찍었죠. 그래요, 잘못 본 거예요. 애들이 똑같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랬을까? 애들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래, 그런 걸로 하자. 그런 걸로. 6번은 있잖아. 얘들아, 6번은 상식이야. 감기는 바이러스야,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르거든?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고 독감은 인플루엔자야.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맞아야 돼. 항생제를 맞는 게 아니라. 알았어? 세균에 감염되고 상처나면 항생제 처방을 받지만 얘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맞아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태아가 걸려. 그 태반을 통과해.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하지만 그러니까 에이즈 같은 건 통과한다는 거야. 그거 바이러스거든. HIV 바이러스. 근데 뭐 B형 간염균이나 이런 건 통과 못해. 알았어? 그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금방 풀었을 거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어떻다? 작다. 알겠어? 세균 요과기를 통과하니까 알아도. 그래서 거기다가 틀린 친구들은 잘 적어놔. 알았냐? 그리고 독감이 인플루엔자라는 것도 적어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제인 구달 귀납 이렇게 써놔요. 모르겠으면. 알았어요? 틀린 친구들은 이거 틀리기 시작하면 버릇되거든. 제인 구달 구달 아줌마 좀 괜찮아. 아하. 이것도 틀렸구나. 애들이 이걸로도 적죠. 그러네. 응? 어이구. 이것을 얘들아, 세포설이 뭔지 알아? 세포설이 뭔데? 모든 생물의 세포를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럼 관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지. 그치? 코르크마게 세포의 발견. 여러 과학자들의 증거에서 발견된 거니까 기납적으로 봐야 돼. 8번은 틀린 사람 없게. 실수한 거네, 실수. 진짜. 8번은 실수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네. 그렇지, 실수했어. 내가 보기 실수한 거야.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수한 거야, 이거는. 야, B가 누구겠냐? H2O 아니에요? C는 생명활동에 저장된 건 ATP잖아, 이거는. 그럼 이거 H2O거든. 내가 오늘 하겠지만 노폐물 H2O가 오줌으로도 나가지만 땀으로 나가지만 뭐로 나간다? 숨으로 나간다. 알았냐? 그래서 나의 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기 창문에다 그러고 이지라고 놀고 있지, 니들이. 알겠어요? 요거는 꼭 알아둬. 저기 꼭 적어놔. 꼭 적어놔. 오늘 할 때 꼭 적어놔라, 이거. 틀린 친구들은 지금 틀린 게 잘한 거야. 정말. 9번도 9번을 많이 틀렸구나. 얘들아, 이거는 그래프를 도식화 시킨 거지. 여러 분자의 기억이 결합해서 한 분자의 니은으로 합성되면 니은이 뭐야? 고분자네. 그치? 그렇게 보자는 거지. 저 분자가 고분자로 되었고라고. 그래서 간은 사람의 기관 중 디귿에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라든가 기관이라고 했으면 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 뭐 기억이 포도당, 니은이 글리코젠 이런 거로 좀 알아라. 그 에너지 흡수 이런 단계로 봐라라는 얘기니까 요거를 조금 많이 헷갈렸나 보다.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표현 썼으면 동화라는 표현과 같이 맥을 잡아. 알았지? 합성과 동화는 같은 말이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고, 한 분자당 에너지는 기억보다는 니은이 많아야 되겠지? 그지? 흡열했으니까. 그죠? 저 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거니까 고분자인 니은이 에너지가 높아야 돼.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러네. 디귿은 지금 얘를 들어준 거에 딱 맞는 말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문구를 적어. 차라리 자기가 이런 문구를 적어 놓고 이건 저분자, 이건 고분자, 동화작용, 그리고 포도당, 글리코젠, 그 다음에 디귿은 간 이렇게 써놔야 자기가 이해를 해 나중에. 알았어? 참고자료에 꼭 적어. 그리고 10번 괜찮고. 오호 10번 그렇네. 오유 잔뜩 틀렸네 이거. 뭐요? 왜 그래? 에이 이거 참. 야 이거 니네 여기서 KOH란 말 배웠지? KOH. 여기 KOH는 나와 있나? 없지?
근데 수산화칼륨이 이때 쓰이는 건 알고 있지? 뭐 흡수하려고? 이산화탄. 이산화탄소 흡수하려고. 그래서 맹간부에 보인 기체가 누구란 얘기야? 이산화탄. CO2. 그거 누가 발생시킨 거야? 효모가 얘를 발효시키면서 생긴 기체잖아. 그치? 그 기체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잖아. 그러면 A는 물질 대사가 있었냐? 그러니까 하나에서만 기체가 뭐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치? 효모가 들어간 쪽에서만 물질 대사가 일어났다. 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어때야 되냐? 같아요. 통제해야지. 통제변인. 조작이 누굴 것 같아? 효모. 알았어? 안 들어간 애가 대조군. 알겠냐? 이거 명심해서 잡아.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거야. 이거 반드시 나와. 이 문제는.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11번을 또 에라이 이 어떤 놈이야? 잡아. 줄이를 풀면 애들이 많네. 야 이거 좀 저장 이거 100% 나오는 거야 인마. 니네 저장해놔. 이거 어디서 일어나? 어떤 소기관에서? 그래 그럼 동화에 이거야 이거. 뭐가 일어나냐고. 미토콘드리아가 가가 일어나 나가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래 동안. 솔직히 가 같은 경우를 일으킨다고 그래.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에너지를 발생하는 이화작용을 하는 거잖아. 주 업무가. 근데 얘를 만들어내는 뭐도 한다? 동화도 하는 거야. 근데 걔 안에서 이렇게도 써. ATP도 쓴다고 지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일어나는데 문제는 저게 더 우선적으로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에너지 양은 해서 막 좀 전에 문제하고 똑같잖아. 동화가 된 거니까 인상기 2개 있는 애보다는 3개 있는 애가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냐. 흡열에 흡열, 에너지 흡열, 동화 과정이라고. 비가 끊어져 라고 했는데 애들아 어디가 끊어졌어? 어디가 끊어지지? 눈으로 안 보여? 이거 틀린 놈 누구요? 보자. 해. 야 어디 끊어지는지 잘 봐. 알았어? 여기부터 끊어지는 애들아 비 잘 안 끊어져 얘들아. 정말 그럴 때 끊어지는 거지. 저거 끊어지면 AMP거든. MP 알았어? 다이포스포잇이 아니라 모노포스포잇이래. 근데 저거 진짜 잘 안 끊어져. 있긴 있어 에너지가. 고에너지 결합인데 A가 떨어지고 붙으면서 그 에너지 7.3kcal로 에너지를 쓰는 거지. B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거의. 알았니? AMP를 볼 일은 거의 없어. ATP, ADP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B 끊어진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지마. 자기도 모르는 건 자꾸 알면 안 되는 거야.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생명활동에 당연히 이용하죠 뭐. 그죠? 체온을 높이는 데도 쓰이고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뭐 생명활동이니까 발광 미치고 뛰는 발작식 그런 거 말고요. 반딧불이, 발광, 그 다음 발전, 전기변경 이런 데 씁니다 저게. 알겠어요? 꼭 오답 노트에 잘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남들이 다 맞은 내가 좀 오버하는 문제 있죠. 뭐야 이러는 문제들은 꼭 정리해 놓으세요. 2번 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포로 출발해서 조직, 기관까지 왔잖아. 기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이 모인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화계 쪽에서 함정이 많이 나와. 여기 잘 보면 뭐 있어? 없지. 항문. 알았냐? 그리고 여기 간 2개 꼭 외워놔. 간하고 항문은 소화기관이야. 외워놔야 된다. 알았지? 틀리지 마라. 그리고 순환계 쪽, 호흡계 쪽, 배설계 쪽을 더불어서 간단하게 봐봐. 어디든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다 일어나. 동화든 이화든. 알았지? 그리고 어디든 세포가 있기 때문에 ATP 생산 다 한다. 뭐 호흡계는 호흡을 담당하고 그래. 주 기관이 그거라. 작용이 그거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는 행동은 다 한다는 거 명심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굉장히 자세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학교 들어간 학교 손 들어봐. 아직 안 들어갔어? 탐구 쪽이야? 여기 들어가면 좀 바쁘게 적어놔라. 알았지? 선생님들이 되게 자세히 하시니까.
전체적인 모식도 수능에서 되게 쉽게 나와. 쉽게 나오는데 이쪽 기관계는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를 되게 자세히 막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난 수업 시간에 좀 확인했지만 더 깊게. 특히 순환계는 전체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 도로 역할을 해주는 게 순환계고 중심이 심장이야. 혈관 다 외워야 된다.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먼저 여기 소화의 종류에서 보면 이것도 자세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거든. 우리가 효소를 이용해서 이화작용을 하는, 분해작용하는 건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해. 효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근데 기계적은 입자를 잘게 저미는 거. 근데 연동 운동, 뭐 꿈틀 운동 뭐 이런 말 쓰잖아. 음식을 섞는 활동, 밀어내는 활동, 그 다음에 저작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 소화다. 그래서 치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뭐 장, 민문이근이 움직이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은 다 기계적 소화에 해당되는데 이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야. 지 스스로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혹시 위통 온 친구들 있어요? 위통? 그럴 나이인데 니네 나이 적지 않아. 늙었어. 젊은 척 하지 마. 위궤양 온 친구 없어요? 위궤양? 빵꾸 뚫리는 거. 아이고 갈 때까지 간 거고 그거는. 예? 빵꾸 뚫는 게 천국 아니야? 예. 그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지 그 친구는. 야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으면 니들 자신이 문제 있는 거야 그건. 위통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뭐 진통제 먹고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걸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니들이 어떻게 똥을 싸야지 이래가지고 고구마 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면 싸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화장실 보내야 됩니다. 자, 의지적으로 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얘들은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방 유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작용이냐? 섞이는 작용이에요. 섞이는 작용.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방 유화에 누가 쓰여요? 쓸개즙 쓰이죠? 이 쓸개즙은 효소의 효소가 아니에요. 효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간에는 효소를 만들어낸다, 안 만들어낸다? 안 만들어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이지만 절대 효소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 이 쓸개즙이 무슨 역할을 하냐?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요. 얘가. 이 계면 활성제라는 게 뭐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넣으면 띠 만들잖아요. 띠. 기름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성세제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가 딱 섞여요. 그리고 여러분 여학생들, 여학생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남학생들 중에 마요네즈 만들어 본 친구 있어요? 만드는 거 옆에서 본 친구 있어요? 먹어본 사람 많죠? 그렇죠? 먹기만 하지.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흰자하고 물을 섞게 해줘요. 알겠어요? 노른자가 그래서 쓸개즙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알겠죠? 라이페이스가 와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유화작용한다.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주는 역할. 어디서 분비되고? 쓸개에서 분비돼서 쓸개즙이에요. 만들어지는 데는 간이고요. 어디서 만나냐면 이게 간이잖아요. 그리고 쓸개가 있어요. 관이 있고요. 이쪽에 누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 췌장이거든요. 요거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내려와.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이렇게. 위가 있죠? 그러면 요 선이 여기 유문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유문부. 우리 한문처럼 관략근이에요. 얘가 음식이 조금 넘어와요. 얘들은 pH 얼마예요? 2.5인데 얘는 pH가 7이나 8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로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니네 싱거 먹으면 얼굴 어때요? 찡그러져. 얘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관략근이 다쳐요. 그러면 여기서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탄산수 나트륨도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탄산수 나트륨을 가르쳐줬으면 그것도 효소는 아니지만 소화를 돕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면 쓸개즙 어디서 나온다고?
간에서 생성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얘 어디 나오죠? 예, 이자라고 합시다. 췌장암 그럼 너네가 또 이자암 그럼 또 이상해요. 그죠? 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얘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위요, 위. 그래서 역할이 있어요. 얘는 지방의 유화. 얘는 소화, 이 물질들의 뭐, 중화. 알겠어요? pH 2.5를 7로. 염산은 살균. 몸 밖에서 죽이는 게 살균. 몸 안에서 죽이면 식균. 알겠어요? 그런 작용을 하는 효소는 아니지만 소화를 돕는 3대 장애예요, 애들이. 장애균. 네. 소화 효소죠. 마지막에 끊어내는 애들.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 여기서 나오구나. 스쿠레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다 있는 지방은 없어요. 펩티데이스가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애들이고, 그건 이제 소화에서 좀 봅시다. 자, 소화 효소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하나 모아봅시다.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죠. 단백질 주성분 뭐뭐 배워요? 호르몬, 효소, 항체, 그죠? 얘들이 다 단백질 구조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보솜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버무려고 선물 포장하는 게 골지체고 뭐 해가지고 얘를 상품화시켜서 내보내거든요, 밖으로. 그럼 가서 그 아이들이 항체가 되고 호르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기본 단위자가 아미노산이잖아.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먹어야 된단 말이야. 고기 먹으세요. 근데 고기만 되는 게 아니죠. 식물 먹어도 돼요. 소가 괜히 등치가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 물론 걔는 하루 종일 먹어야 되고, 그죠? 너희들은 한 끼, 두 끼, 세 끼만 딱 먹고 끝나고. 물론 뭐 계속 먹는 놈도 있겠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서 몸 안에 계속 영양소를 채워놔야 돼요. 그게 소화 과정이에요. 알았습니까? 결론 뭡니까? 고분자를 잘게 부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흡수할 크기로. 어디서? 소장에서. 알았지? 그래서 얘들 소화 효소는 학교에서 이렇게 3대장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소화는, 효소는 첫 번째, 기질 특이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효소는 특정한 기질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펩신은 단백질에만, 말테이스는 어디에만? 탄수화물에만, 녹말에만. 그쵸? 이런 게 기질 특이성이고, 또 하나 생체 정촉매다. 우리가 36.5도시잖아, 체온이. 근데 이게 우리가 호흡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도 효소 때문에 그렇잖아. 마찬가지 얘들도 37도시에서 반응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이화적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효소는 특히나 촉매라는 건 무슨 얘기를 말해요? 아무리 작은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의 기질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아셨어요? 그 다음에 가수분해 효소라는 건 보통 물을 첨가시켜서 분해를 시킬 수 있는 효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따로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기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 효소들이 죽는다는 그림이에요. 그럼 어때요? 고구마가 카레가 되죠. 그죠? 자기도 많이 느껴봤잖아. 장염부터 오고 막 그런 애들. 효소가 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정한 pH가 따로 있다. 입, 위, 소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7, 2.5, 8 이 정도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2.5가 8로. 여러분 7이 중성인 건 알지? 7보다 낮으면 산성이야. 우리 혈액이 7.6이야. 무슨 성이야? 알칼리성. 알았지? 그런 pH에 적정한 효소 활동 있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실제로 펩신은 위에서는 작용을 하는데 밑에 가면 작용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 적응력이 뚝 떨어집니다. 오히려 분해될 거예요, 걔들.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효소는 기본적으로 스로 끝나요. 신으로 끝나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라이페이스, 이렇게 끝에 펩티드, 베이스, 이렇게 말테이스, 수쿠레이스, 락테이스 이런 식으로 펩신, 트립신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렇게 공통점은 꼭 알고 계세요. 자,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먼저 한번 쭉 보십시오. 제일 먼저 소화되는 물질이 누굽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 소화되는 애가 단백질이고 마지막이 순서대로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단지예요. 탄단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효소들의 작용을 보시면 아밀레이스는 1차적으로 녹말이라는 것들을 다당류, 그러니까 엿당이나 덱스트린 같은 걸로 끊어냅니다. 다당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녹말 같은 걸 다당류, 좀 잘랐으니까 그래도 좀 2당이나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2당이 엿당이나 설탕 같은 걸 말하는데 단맛이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2당류는. 그럼 그 2당도 뭘로 잘려야 돼요? 단당으로. 그런 애들이 장액이 하는 일이에요. 자, 탄수화물만 보세요. 입에서 소화가 됩니다. 위에서는요, 안 돼요. 그러면 소장으로 가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위에서도 아밀레이스가 나오고 소장에서도 아밀레이스가 나오잖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자가 여기선 제일 중요해요. 이자가. 알았죠? 이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요소를 모두 낸다. 이자액입니다. 근데 이자가 왜 중요하냐? 전반적인 걸로 보면은 이자 소화효소 되게 중요하지만요. 얘가 호르몬도 분비해요. 되게 중요한 놈이거든요. 이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도 내보내죠. 아까 배웠던 탄산수 같은 놈도 내보내죠. 알겠습니까? 쓸개즙은요? 아니에요. 통로가 만나서 내려오는 거지. 쓸개즙은 쓸개 쪽. 이거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 간. 알았죠?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식도를 따라 들어오는데 위를 거쳐서 넘어올 때 미처 분해하지 못한 것들은 이자의 아밀레이스가 또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당류가 된 애를 단당류로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같은 장액이 완전 포도당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게 물에 따라 흡수가 됩니다. 탄수화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선 누가 나옵니까? 위액이 나오는데 이 위액 속에는 봐요. 원래 펩신과 염산, 그러니까 펩시노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펩시노겐. 야,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인데 주세포에서 나오거든. 근데 주세포도 뭐냐? 단백질이잖아. 얘가 나오다 다 소화시키면 어떡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들어둬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음식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딱 시그널을 느껴. 그럼 분문부가 열려. 이 식도하고 위 사이에 관략근이 하나 있어. 아까 봤지? 위하고 12장 사이에 관략근이 있는 거. 위를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에 관략근이 있고 저 마지막에 항문이야. 관략근이 3개가 있거든. 근데 그 위쪽에 분문부라고 그래. 얘가 열려. 근데 열림과 동시에 이미 세팅이 돼 있다는 거야. 위는. 뮤신으로 싹 이 점막을 덮어놔. 왜 그러냐? 이제 염산이 나올 거거든. 펩신이 나올 거거든. 그래 버리면 소화액을 소화해야 되는데 위 벽을 소화시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뮤신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위가 펑크난다고 그러는 거야. 위통 오고 막 이러는 거야. 알아서 뮤신이 딱 방어막을 실드를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액이 나오는데 펩시노겐의 형태로 나와. 그때 염산이 얘를 활성화시켜서 펩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염산이 그러니까 무슨 역할도 해?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음식물 들어올 때 니네 뭐 땅에 떨어진 것도 많이 주워 먹잖아. 그지? 그럼 세균들 다 잡는 역할. 그 역할까지 다 담당한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조금씩 내려보내. 아래로. 알았냐? 그건 위가 조절하는 게 아니야. 유문부가 딱 열려가지고 얘를 쓱 내보냈는데 12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pH 2.5가 내려오니까. 깜짝 놀라면 얘가 딱 닫어. 그러면 이제 이자액이 나와서 얘를 다 중화시켜. 그래도 아유 살았다 하고 다시 열면 또 위액이 또 떨어질 거 아니야. 또 깜짝 놀라 닫어. 여학생들은 깜짝 놀래. 닫어. 깜짝 놀래. 닫어. 남학생은 깜닥 쭉 내려보내. 남자는 소화를 빠르게 하죠. 내려보내잖아. 또 배고프고. 그죠?
그런 것들이 위에서 자세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일단 입에서 1차적으로 탄수화물 소화됐죠? 그 다음에 위에서 단백질 소화됐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소화 안 되는 애가 누구예요? 지방이죠, 지방. 그 아이가 소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자에서 쭉 내려보내요. 이자에. 그럼 자, 트립신은 자, 먼저 단백질을 펩신이 뭘로 잘라냈어요? 폴리펩타이드로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은 고분자인데 수소결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소결합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3학년 가면 화학2를 배우면 분자간 인력 중에 유독 센 결합이 있어요. 그걸 수소결합이라 하고, 단백질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말려요. 이게 3차 구조거든요. 얘를 길게 피는 작용을 하는 게 2차 구조를 하는 것이 펩틴이에요. 잘라서. 이것들이 길면요. 돌돌 말려요. 꽈배기처럼. 알겠어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끼리 펩타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게. 여기가 이게 얘들이 전기음성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갖고 양전화 띄고 음전화 띄거든요. 또 다른 얘랑 이렇게 결합을 해요. 얘랑. 꼬여요. 빙빙. DNA 나성구조 꼬이듯이 막 꼬여요. 그게 입체구조거든요. 걔를 잘라서 일단 피는 거야. 그게 펩신이 하는 역할이야. 길게 잘랐다 이러면 2차 구조 쭉쭉. 그러면 이제 트립신이 나와서 걔를 또 잘라요. 자르는데 어디까지 자르느냐? 디펩티드라 해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2개, 3개 정도로 줄여놔요. 여러분, 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한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 하나면 아미노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서 펩타이드 결합이 3개 있다면 아미노산 4개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생투 가면은 이 펩타이드 결합 플러스 1이 아미노산의 숫자예요. 알았습니까? 얘들이 중간중간 해가지고 막 잘라내거든. 그럼 트립신이 가서 마지막에 디펩타이드 구조를 잘라내면 마지막 장액 속에 있는 펩티데이스가 나와서 마지막 아미노산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액이 마지막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액 속에 있는 효소들이. 알겠지? 자, 이제 단백질이 제거됐어. 이제 누구 남았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지방이 남았잖아. 근데 지방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성지방을 말하는 거야.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는 이걸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질 중에 중성지방, 너희들 먹는 음식 있잖아. 속에 들어있는 그 중성지방은 누구에서? 라이페이스에서 한 방에 잘려. 그래서 그거 잘 잘리게 하려고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야? 쓸개즙이 와서 도와주는 건데, 쓸개즙이 안 나오면 소화될까 안 될까? 돼. 느려. 근데 그러면 자, 쓸개즙만 넣으면 소화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돼. 알았지? 쓸개즙은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라이페이스가 얘를 지방산, 그러니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그래. 보통 여기 그림 보이지? 요 그림이 뭐냐면 이 지방을 요렇게 표현한다. 이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 탄수화물을 이렇게 막 쭉 쓰거든. 여기 수소까지 쭉 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더라. 이 선구조식이라고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 다 탄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라이페이스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방산, 요게 지방산이다. 요게 지방산이야. 이렇게.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건 지방산 하나만 붙어 있는 애, 모노. 이런 애라. 예전에는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이렇게 배웠거든. 그게 조사를 해보니 3개가 다 안 끊어지더라는 걸 한 거야. 얘들은 말이야, 요렇게 흡수가 됐지. 들어가는 즉시 또 결합해서 얘가 돼. 왜? 효율을 높이려고. 얘 그람당 9kcal 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분해돼서 암주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결합해. 알겠지?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소화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까 니들 아밀레이스에서 이제 뭐 저기 엿당이나 뭐 설탕 이런 것들로, 과당이나 이런 것들로 잘렸잖아, 이당류로. 자, 마지막은 누가? 장액 속에 있는
말테이스만 배운다 얘들아. 말테이스. 걔가 포도당으로 바꿔버려.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리고선 포도당이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포도당이 탄소 몇 개 있지? 6개. 그래서 육탄당이라고 해. 알았어. 육탄당. 근데 너희들 ATP에 아데노신이잖아 A가. 그게 가운데 있는 애가 리보스거든. 너네 리보스 5탄당 어디서 배웠어? RNA. 그래. RNA에 있는 애가 리보스야. 뉴클레오타이드. 여러분들 그 뉴클레오타이드라 해가지고 DNA 뉴클레오타이드 통합과학 시간에 문제 외웠지? 그 DNA 단위체는 5탄당은 맞거든. 리보스가 아니야. 얘는 디옥실리보스라고 그래. 산소가 하나 부족한 애들. 알았지? 그래서 당 중에는 5탄당도 있고 6탄당도 있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6탄당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걔들이 들어가는 거지. 흡수가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이야. 니들한테 커다란 그림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 정도? 커다란 그림 나온다면 뭐 입, 위, 그 다음에 소당 이렇게 해놓고 여기부터 이렇게 이거 탄수화물이야. 초반부터 소화됐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다가 떨어지 이거 누굴까? 얘 지방이라는 거지. 근데 어떤 애는 가다가 여기서 툭 떨어져. 그 다음에 툭 떨어져. 이거 뭐야? 단백질이죠. 커다랗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고 효소들을 자세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다 꼭꼭 적어놓기만.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말테이스도 안 배워요. 사실은. 수능에도 안 나오고. 근데 학교 내신이라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보십시오. 특히 이런 효소들은 흡수가 가능한 단위체로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소화기관이에요. 다 소화기관. 그죠? 위, 그 다음에 소장. 알았습니까? 다 pH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는 누구도 다르다? 효소도 다르다. 명심하시고. 온도는 다 똑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효소는 뭐 변질이 돼버리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비환원성. 단백질의 특성이에요. 구우면 끝이에요. 얼리면 다시 녹이면 돼요. 그래서 냉동인간 있잖아요. 찜통인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예요. 비환원성이다. 효소들이 그렇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막 자세히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온 정신을 모으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의 양을 많이 넣고 효소를 조금 넣었더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다 소화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소화돼요. 왜 그렇죠? 효소가 정통매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근데 기질을 일정량을 넣고 효소량을 자꾸 증가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다음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일정해집니다. 왜? 기질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기질이 일정량이 있으면 빨라지다 나중에 속도가 똑같아지죠. 그죠? 기질량이 똑같은데 뭐 효소가 아무리 많아도. 알았어요? 그런 것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봐두시고, 자, 흡수와 이동은 외우세요. 흡수는 나옵니다. 내신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외우세요.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성 영양소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아미노산. 그렇죠. 아미노산이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바이타민이에요. 이렇게 비식하대요. 비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아까 말했지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 K 이 정도. 알았어? 그러면 이 수용성은 어디로 흡수가 되느냐? 여기로 흡수돼요. 알겠어요? 확산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왜 소장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융털. 여기에 영양소가 막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농도가 높잖아요. 여러분 지금 점 찍은 데가 우리 몸 밖이 아니야. 여기 밖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으면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가 항문. 알겠어요? 그럼 결국 공기가 이렇게 통하잖아요. 밖이라고 여기도. 여길 지나가는 동안 관략근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3개요. 위 들어가기 전에 분문부, 끝나고 유문부, 항문. 그러니까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음식물 찌꺼기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내보내는 노폐물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 소화시키고 난 나머지 그걸 다시 꺼내서 먹, 그죠? 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누굴까 이게 모세혈관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여기에 굵직굵직하게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암주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굵직하게 있는 애가 암주관이고 이 암주관으로 누가 얘들이 들어가서 얘들 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합체. 그리고 가슴관을 따라가서 좌쇄골 하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에 퍼집니다. 쫙 이렇게. 어딜 지나간다고요? 가슴관이요. 가슴관. 알았어요? 근데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요. 여기서 흡수되잖아요. 장에서 흡수되면 이렇게 생긴 の아까 봤죠? 이거 누구예요? 이거 요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여기에서 들어가잖아. 근데 흡수된 애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된 애들. 수용성 영양소는 누구를 지나간다? 반드시 간을 거쳐갑니다. 이때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이 간 문맥이라고 불러요. 입구다이가 문맥. 저기 나간 애가 간 정맥. 여러분 정맥이다 동맥이라는 표현은 누구 기준이야? 심장 기준이야.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맥. 알겠어? 그러니까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도 폐정맥.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간다면 대정맥. 알았어? 근데 나오는 애들은 뭘 붙여? 동맥이라는 말을 붙여. 그래서 폐를 향해 우심실에 나오는 애가 폐동맥. 온몸을 향해 좌심실에 나오는 애가 대동맥이야. 알겠어? 간 문맥에서 들어간 영양소는 간을 거쳐서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직거리를 해. 그게 누구냐? 포도당이야. 식사를 하면 여기 포도당량이 상당히 높아지거든. 들어가서 아까 봤지? 문제 풀면서 기억, 니은, 지읒. 아까 기억나냐? 그지? 포도당이 뭘로? 글리코젠으로. 그러면 얘가 뭐고? 저분자고 얘가 뭐야? 고분자. 고분자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동화작용. 이렇게 할 때는 식사를 했을 때 몸의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운동할 때. 알았지? 이렇게 가는 거 운동할 때 당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렇게 이화작용을 합니다. 물론 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니들이 지금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동화, 이화. 여기에 항상성이기 때문에 호르몬도 작용을 하죠. 신경계도 여기에 작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건 뒤에서 차츰 배웁니다만 우리는 지금 간의 역할만 봅시다. 혈당 저장. 알았죠? 그러니까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우가 왜 얘를 빼먹겠어? 맛있는 거 여기 다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자, 모세혈관 들어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암주관으로 들어갑니다. 암주관.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모지암 알아둬야 돼요. 수모지암. 알겠죠? 수모지암을 알아두고 특히 수용성은 모세혈관을 따라서 어디? 간 문맥을 따라서 어딜 거친다? 간을 거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간을 거친다. 그리고 간 정맥을 따라서 결국 어디로?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얘는 가슴관을 따라서 좌쇄골 하정맥을 따라서 역시 심장으로 갑니다. 모두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 보통 문맥순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문맥순환 안 배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또 오래되신 분이 이렇게 문맥순환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전체 먹었죠. 폐순환하고 대순환밖에 안 배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영양소가 운반되어질 때 요즘 들어서 포커스를 딱 맞춘다면 여기가 나오더라. 시험에. 알았지? 여기가 나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게 혈당 수치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다면 어디가, 여러분 흰색과 빨간색 중에 어디가 혈당이 그래도 좀 일정해요? 빨간색이 좀 일정하고요. 흰색은 들쭉날쭉하잖아요. A가 누굴까요? A가 하얀색. 그렇죠. 조절하기 전인 거죠. 이게 간 문맥. 빨간색이 간 정맥입니다. 조절이 된 애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요게 뭐죠? 비금징계? 저장량. 다시 말해서 식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 식사를 하면 가문맥에는 혈당이 높고 간염이 낮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당이 뭐로 간 거죠? 글리코젠으로 합성된 양이에요, 이게. 그럼 요건 뭘까요, 이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이화된 양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렇게 보도록 출제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종류, 이동 경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들이 쭉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용성, 지방, ADEK. 여기 보면 밑정맥이라는 말 썼는데 이게 자색을 하정맥을 요즘에 이렇게 써요. 알았죠? 그 다음에 수용성은요. 아포하고 무기염류. 여러분들 당연히 무기염류가 누구냐? 이온. 알았니? 이온들입니다.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 가문맥 중요한 게 뭡니까? 간을 거친다. 혈당 조절. 그리고 여러분, 아미노산이 보통 분해되면 무엇이 나오죠?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여러분. 알아서 이 노폐물 암모니아는 어디서 해독을 합니까? 간. 뭐로 바꾸죠? 요소. 그걸 오르니틴 회로라고 해요. 생투에 가서 여러분들 배워요. 오르니틴 회로라고 그러는데 그 회로를 통해서 암모니아 2개 분자가 요소 한 분자로 해독이 되거든요. 그럼 간의 역할 지금 벌써 또 2개 배웠네. 아니 3개 배웠다. 그지? 쓸개즙 배웠지. 혈당 조절 배웠지. 그 다음 해독작용 배웠지. 오케이? 자꾸 세이브해놔. 간은. 알았니? 잘 나오니까 시험에. 자, 그림 보여주고요. 얘들이 이동해서 마지막 심장으로 간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알겠습니까? 수모지암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수모지암. 자, 이제는 순환계. 여러분들 혈액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정리만 하고 갑니다. 보세요. 혈액은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는데 적혈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산소 운반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정상인, 성인 남성 같은 경우 1세제곱밀리미터당 500만 개 정도? 여성이 450만 개. 그러면 여성이 50만 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약간 빈혈을 많이 일으켜요. 빈혈. 그리고 적응과 진화에서 적혈구 숫자가 시험에 나와요. 가끔. 그 멕시코 같은 고산지대 사람들은요 700만 개요. 그럼 뭡니까? 적응한 거예요. 거기에 적응. 알겠죠? 그래서 계속 공 잘 차잖아. 축구 잘하잖아, 걔들. 후반전까지 지치지 않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걸 적응적으로. 그러면 산소 운반이라는 적혈구의 역할에 대해서 물을 거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핵이 없는 세포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알았습니까? 쟤는 핵이 없고요. 백혈구만 핵이 있거든요. 얘는 6,000개 정도, 1세제곱밀리미터에 6,000개 정도 있는 애인데, 관찰 사진 있죠? 이게 김자액을 뿌린 거예요. 김자액. 알았어요? 핵을 염색하는 김자액. 누구만 염색이 된다? 백혈구만. 적혈구는 염색 안 돼요. 왜? 핵이 없어서. 알았지? 그리고 이 숫자가 식균작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많다는 건요, 세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하죠. 이거 숫자 세는 거예요. 정상인은 6,000에서 8,000개. 만에 하나 몸에 염증이 생겼다? 25,000, 3만 개를 때려요. 얘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배 아파서 가잖아? 어디가 아프니까 여기, 그다 피 검사부터 해요. 그래서 25,000 맹장염, 충수혈입니다. 아시겠어요? 혈소판은 학생들이 가끔 이제 실수하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응고에 관여합니다. 제가 없으면 혈액 응고가 안 되지만 제가 있다고 무조건 응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 말고 트롬보키네이스 같은 이런 물질들, 칼슘이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있어야 응고가 돼요. 알았습니까? 뭐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고 그냥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참여하며 쟤는 세포 조각이에요. 거대 세포 조각.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혈구. 그 다음에 이걸 뺀 게 뭡니까? 혈청이라고 해요. 혈청. 알았습니까? 그 안에 이제 피브리노겐 같은 것들이 있고 응고에 참여하는 애들. 피딱지라고 하죠. 그 참여하는 애들이 또 다 있고. 우리는 그냥 혈액에서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하고 혈장에서 우리가 보통 다 빼낸 거, 혈구들을 다 빼는 거. 그러니까 혈액을 딱 놓고 혈구들이 다 가라앉잖아요. 밑에 위에 노랗게 있는 게 그게 혈청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항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 자, 심장의 구조를 보면 방실이라고 공부하세요. 방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관찰자 입장이고요. 관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았으면 돼요. 자기들 돌았으면. 그래서 니들이 보기엔 이쪽이 우측이잖아요. 근데 관측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쪽이 뭐예요? 좌측이거든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역할을 잘 봐봐요. 왼쪽에 두 개 방실이는요, 딱 폐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알았어요? 받은 혈액을 폐로 보내는 게 역할이라고. 그럼 우측의 방실이는 뭐야? 여기 좌심방, 좌심실이잖아. 얘는 들어온 혈액을 온몸으로 쏘는 게 목적이에요. 온몸으로. 발가락 끝까지. 그럼 힘은 얘가 더 많이 쓰겠지.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요. 좌심실 벽이 두껍습니다. 그 얘는 민문이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로문이근이야, 얘는. 가로문이근이 뭔지 알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게 더 가로문이근이거든. 근데 얘는 약간 가로문이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육이 민문이근이 아니야. 알겠어? 네 심장 멈춰와. 너 멈췄구나. 얘 멈췄네. 심장 안 멈췄어? 심장 못 멈춰진다. 알았냐? 숨 참는 거랑 똑같아, 얘들아. 알았니? 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자율신경계 역할을 맡거든. 우리 아까 그랬잖아. 우리 소화기관의 모든 것들이 다 자율신경 영향을 받는다고. 마찬가지야, 얘도. 그리고 얘들은 여기에 스스로 박동원이 있어.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거 자극하는 게 심장 마사지야. 알았어? 심장이 딱 멈추면 그걸 자극해서 심장을 뛰게 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가 역할은, 자, 우심방, 우심실은 무슨 역할? 온몸의 혈액을 폐로. 그럼 무슨 얘기야? 깨끗한 피 만드는 거.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어떤 기체가 많다? 산소 기체가 많다. 더럽다는 건? 근데 항상 산소가 많아, 얘들아. 알았니? 산소가 많은데 상대적인 거야. 저기 폐를 거치기 전에는 CO2 분압이 높았다가 거치고 나니까 CO2 분압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비교지 O2랑 CO2는 비교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지. 동맥혈 하면 어때? 깨끗한 피지. O2 분압이 높은 거. 그러면 정맥혈 하면 더러운 피잖아. 동맥혈은 반드시 동맥에 지나가야 맞는 말 같잖아.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 맞아. 어딜 향해 나가니? 폐를. 그래서 폐동맥. 근데 폐동맥만 유일하게 정맥혈이 흘러. 가장 더러운 피. 근데 폐를 딱 거치고 좌심실 방으로 들어온 애들 있지. 걔는 정맥이잖아. 근데 동맥혈이 흘러. 그 두 개 시험에 잘 나온다. 알았지? 폐동맥, 폐정맥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심장은 박동성도 있고 여기 되게 많은데 요거 하나 보자. 여기 봐봐. 심장 박동의 조절 중추가 누군가 봐봐. 연수지. 니네 사고, 기억, 판단 중추가 누구야? 되뇌지? 얘 되뇌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이런 애들이 자율이야. 알았어? 되뇌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 니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야. 다. 알았어?
근데 얘네는 어떠니? 연수지. 그래서 심장박동 속도 조절과 호흡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스스로 계속 일어나지. 알겠어요? 요것만 참고적으로 봐도 나머지 혈관 종류 중에서 내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어? 동맥, 정맥 중에서 뭐라고? 동맥혈이 흐르는 정맥이 뭐라고? 폐정맥. 정맥혈이 흐르는 동맥이 어디라고? 폐동맥. 그 두 개 꼭 기억해. 알았지? 그것만 나올 거고 여기 막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그리고 체순환, 폐순환 중에 폐순환 잘 봐. 가끔 체순환에서 신장이라고 콩팥 알지? 콩팥. 들어가기 전 요소 농도 높고 나온 후 요소 농도 이거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래도 너희들이 풀 수 있어. 폐동맥, 폐정맥 꼭 기억해. 알겠지? 나오면 됐고. 여기서 누구 잘 보라는 거야? A, B 체크. A, B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그리고 CD는 아까 뭐로 나왔어? CD는 혈당량. 그지? 혈당량으로 나왔어. CD는 명심해. 그러니까 A, B, C, D까지가 CD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A, B는 되게 자주 나오고 그 다음 가끔 F나 E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F나 E. 여러분 이걸 신동맥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왜요? 선생님 얘를 향해 들어가는데 얘가 기준이 아니에요. 혈관은 얘가 기준이죠. 신동맥.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콩팥정맥, 콩팥동맥. 여기 신이라는 표현을요. 신장이라고 안 하고 심장이랑 헷갈리니까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이라고 합니다. A, B, C, D, E, F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 호흡기 쪽에서는요. 대부분 뭐가 나오죠? 외호흡, 내호흡으로 끝이에요. 외호흡, 내호흡. 알겠습니까? 뭐죠? 기체교환. 여러분 기체교환은 ATP가 사용 안 됩니다. 분합차예요. 분합차.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 확산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158, 0.3 이게 뭐냐면 여러분 760mm Hg 들어봤죠?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760mm Hg 1014 헥토파스칼. 야 지학 뭐하냐? 지학들 힘내라. 안 배웠냐? 등합선 간격이 4헥토파스칼 이런 거 안 배웠어? 아 지금 지학을 처음 책을 핀 거지? 니들이 다 배운 게 아니고 그렇죠. 일기압이야 일기압 그게. 수은기둥이 토리첼리가 76cm 그러니까 760mm 그거 바꾼 게 이 숫자야. 그렇죠.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퍼센트로 바꾸면 이거야. 야 대기 중에 78%가 누구야? 질소 21%가 산소 그게 158이야. 760에 21%. 알았어? 저 숫자가 그거야. 그래서 보니까 니네가 이것만 알아도 O2가 정맥혈이 O2가 95고 O2가 40이다. 얼마 차이 나냐? 보통 55 정도 차이 나잖아. 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조직세포로 죽어왔다는 얘기고 CO2를 하면 40인데 여기 오니까 50이잖아. 10 정도 데리고 왔다는 얘기라고. 이게 끝이야. 그래서 폐에서는 우리가 본 폐포라는 말 쓰거든. 폐포가 우리 몸 밖이야. 폐 공간을 얘기하는 거든. 폐포 꽈리 튼 거 그거 하나하나가. 그리고 거기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우리 몸 아니잖아. 그러니까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를 주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압력차로 하는 거야. 밖에가 몇이라 했지 아까? 760을 했잖아. 그러면 안쪽을 얼마로 맞추냐? 759로 맞춰. 얼마 차이 나냐? 1 차이 나지? 1 차이가 우리를 흡기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761을 만들어 어떻게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확 내보내는 걸 날숨, 들숨. 알았습니까? 그래서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늑골하고 횡격막을 이용하는 건데 늑골은 그냥 갈비뼈, 립, 맛있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호흡계의 구조는 그냥 기체교환입니다. 무조건. 알았지? 확산이고요. 절대 ATP 사용 안 합니다. 질문. 야, 폐에서는 ATP 합성하냐 안 하냐? 저. 합니다. 세포로 구성됐잖아. 무조건 그런 건 다 맞는 거예요. 네. 이 그래프가 그거예요. O2 분할, CO2 분합이 변하는 거. 아, 시간 다 됐고. 야,
어쨌든 숙제는 해와. 선생님이 여기 산소 운반 쪽만 조금 이게 여기가 내시인 때문에 어떻게까지 나올지 좀 깊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 잘 풀어봐. 야 적어도 반이라도 풀어. 알았어?